교사로 살아온 35년, 60세의 마트 시식 코너에 선 그녀의 이야기.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년퇴직 축하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수많은 꽃다발과 눈물 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학교를 떠났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35년. 인생의 절반을 교단에서 쏟아부은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거라 믿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가져온 건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과 허탈함이었다. 퇴직 후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 7시. 아무도 깨우지 않는데도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갈 곳이 없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쓸모도 없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마트 시식 코너 앞에서 소시지를 굽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녀는 말했다. 퇴직하면 좀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하루하루가 허무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내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끝나지 않는 경쟁에 던져지고 있다. 은퇴 준비가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린 흔히 말한다. 은퇴 준비는 돈이 전부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쓸 곳, 쓸 방법,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서 무너진다. 정년퇴직은 직업이 사라지는 사건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인간관계, 일상의 루틴까지 전부가 사라지는 인생의 지각 변동이다. 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사례 1. 62세 전직 공무원, 아파트 경비원이 되다. 20년 넘게 구청에서 일했던 한 남성은 퇴직 후 집에서 한 달을 보냈다. 아내는 처음엔 좀 쉬라고 했지만 한 달 뒤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며 핀잔을 줬다. 결국 그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매일 누군가와 인사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엔 돈보다 역할이 필요하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 사례 2. 58세 여성, 40살 이후 처음 써본 이력서.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했던 씨는 은퇴 후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만으론 빠듯했고 자녀 학자금까지 부담이 됐다. 그녀는 어느 날 마트 구인 공고를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이력서를 써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 오히려 눈물이 났단다. 그래도 아직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구나 싶어서요. 교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용기, 그게 진짜 은퇴 준비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살아 있습니다. 사례 3. 65세 전직 은행원, 퇴직 후 1인 방송 시작. 은행 지점장을 끝으로 퇴직한 남성은 몇 달간은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즐겼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이 밀려왔고 그는 어느 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퇴직자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아침 산책과 밭일, 책 읽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반응은 예상 외로 좋았다. 댓글엔 나도 곧 은퇴인데 참고가 된다. 은퇴가 두렵지 않다는 말이 줄을 이었다. 지금은 구독자 수천 명을 보유한 인기 은퇴 유튜버가 됐다. 교훈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힘이 된다. 은퇴 후에도 중요한 3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을 수 있을까?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자. 역할 만들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 봉사든 일자리든 취미든 상관없다. 단,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연결 유지.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줄어든다. 의도적으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호회, 독서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어떤 방식이든 오케이. 새로운 배움. 낯선 것을 배우는 건 두렵지만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 그림 배우기, 악기 배우기 뭐든 하나는 시작해보자.
마무리하며 35년을 교사로 산 그녀도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인생을 새롭게 배우고 있다. 그녀는 요즘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학생들 가르치던 것처럼 이젠 고객들에게 친절을 가르친다 생각해요. 멋진 말 아닌가? 은퇴는 퇴장이 아니라 무대의 전환이다. 우린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다. 다만 조명이 바뀌었고 관객이 달라졌을 뿐이다. 당신의 두 번째 무대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준비법. 정년퇴직은 단지 회사를 떠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 깨지는 일이고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혼란을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나만의 루틴을 새로 짜라. 직장에 다닐 땐 출근 시간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퇴근 후 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내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면 하루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식 이상 산책 30분, 아침 식사 후 1시간 독서, 점심 전후로 취미 또는 간단한 일거리, 오후에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운동 등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야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하루 루틴이 정리된 은퇴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2. 자존감은 쓸모 있음에서 나온다.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면 이 자존감이 푹 꺼져요. 왜냐하면 쓸모없음의 느낌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회사나 일일 필요는 없어요. 자원봉사, 재능기부, 유튜브, 글쓰기, 동네 모임, 도서관 활동 등 작은 역할 하나가 큰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한 예로 63세의 동네 도서관 책 정리를 맡은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인데 매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분 좋아요. 이 감정 아주 중요합니다. 3. 일하지 않아도 일할 준비는 해둬라.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놀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계획 없는 쉼은 금방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꼭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를 생각해 보는 것. 요즘은 은퇴자에게도 열려있는 일자리가 많아요. 공공기관 시니어 일자리, 경비, 주차, 환경미화 같은 단기일, 마을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자격증 기반 소규모 창업 커피, 제과, 캘리그라피, 바리스타 등,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핵심은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졌을 때 준비된 사람은 일도 즐기며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닥치면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으로 바뀌니까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 앞서 소개한 교사 출신의 여성은 요즘 주 3일 마트에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엔 시니어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말했다죠.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리듬이 됐어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이제부터 다시 설계해도 늦지 않습니다.